QQQI 커버드콜 ETF 매수하는 이유. 과연 지금 들어가도 될까? 오늘 영상에서는 많은 투자자들이 최근 관심을 갖고 있는 QQQI, 즉 나스닥 기반 커버드콜 ETF를 왜 사람들이 사는지, 그리고 ETF가 어떤 투자자에게 적합한지를 아주 쉽게 풀어보려고 한다. 커버드콜이라는 말만 들어도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 영상 끝까지 보면 이래서 사람들이 커버드콜 ETF를 사는구나 하고 이해가 될 것이다. 먼저 QQQI가 뭔지부터 간단하게 정리해보자. QQQI는 나스닥 지수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빅테크,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등과 같은 대형 기술주들로 구성된 지수에 투자하면서 동시에 커버드콜 전략을 통해 매달 프리미엄을 얻는 구조다. 쉽게 말하면 기술주 성장의 수혜를 어느 정도 받으면서도 옵션 매도로 현금 흐름을 챙기는 ETF라고 보면 된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왜 QQQI를 매수할까?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월 배당, 즉 월 분배금 때문이다. 요즘 시장에서 배당으로 현금을 받는 투자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일반적인 배당주들은 배당 수익률이 높아야 3에서 5% 정도다. 그런데 커버드콜 ETF들은 옵션 프리미엄 덕분에 상대적으로 높은 분배금을 지급한다. 특히 QQQI는 기술주의 변동성이 높은 시기를 잘 활용해 매달 안정적인 분배금을 제공하려 한다. 즉 주가가 크게 오르지 않아도 심지어 횡보하더라도 일정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는 구조라는 점이 매력이다. 두 번째 이유는 변동성 관리다. 살아있는 전설 워런 버핏도 말했다. 주식시장에서 변동성은 피할 수 없다. 하지만 커버드콜 ETF는 콜옵션을 매도하는 대신 프리미엄을 받아서 변동성을 일부 상쇄한다. 그냥 나스닥 ETF만 들고 있으면 하루에도 몇 %씩 출렁이고 심장이 내려앉을 때가 있는데 커버드콜 ETF는 상대적으로 부드러운 움직임을 보여준다. 특히 기술주의 변동성은 크다. 엔비디아 하루 변동성만 봐도 장중 7%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높은 변동성에서 투자자는 스트레스를 느끼는데 커버드콜 ETF는 그 스트레스를 줄여준다. 세 번째는 심리적 안정감이다. 이건 실제 투자자들이 말하는 부분인데 매달 현금이 들어오면 시장이 빠져도 버틸 힘이 생긴다. 예를 들어 시장이 급락하는데 아무런 현금 흐름이 없으면 무섭다. 하지만 매달 분배금을 받아서 재투자하거나 생활비에 보태면 주가가 떨어져도 마음이 훨씬 편하다. 투자에서는 심리가 가장 큰 변수다. QQQI는 이 심리적 요인을 해결해주는 ETF다. 네 번째는 기존 커버드콜 ETF들의 단점을 개선하려는 시도다. 기존 커버드콜 ETF는 주가 상승을 희생하는 구조가 많다. 다시 말하면 옵션 매도가 너무 적극적이어서 시장이 크게 오르면 상승을 따라가지 못한다. 그런데 QQQI는 시장 상황에 맞춰 옵션 커버리지를 조절하는 시스템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시장이 강세라면 옵션 매도를 줄이고 상승 여력을 남겨두고 시장이 약세거나 횡보면 옵션 매도를 늘려 분배금을 강화한다. 즉 기존 커버드콜의 단점을 보완하려는 전략적 ETF라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다섯 번째 이유는 나스닥이라는 기초자산 자체의 매력이다. 나스닥은 과거 20년 동안 S&P 500보다 높은 성장을 보여왔다. 기술주들은 단순한 기업을 넘어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내는 존재다. AI, 클라우드, 반도체, 로보틱스, 자율주행 등 모든 미래 산업이 기술주에서 시작된다. 커버드콜 ETF는 이런 기술주의 성장을 느끼면서도 매달 프리미엄으로 수익을 가져가는 투자 방식이다. 여섯 번째는 분산 투자 효과다. 사실 기술주 위주의 ETF이기 때문에 분산이 아주 넓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개별 기술주를 직접 매수하는 것보다 훨씬 안정적이다. 엔비디아, 테슬라, AMD, 메타 같은 매우 변동성 높은 종목들을 개별로 들고 있으면 스트레스가 커진다. 하지만 커버드콜 ETF는 이를 묶어서 관리해주고 분배금까지 제공하기 때문에 훨씬 안정적인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 있다. 일곱 번째는 은퇴자 혹은 월 현금 흐름을 필요로 하는 투자층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에서만 그런 게 아니다. 미국에서도 월 분배금을 원하는 투자자층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직장을 다니든 은퇴했든 매달 들어오는 돈은 항상 반갑다. 배당금도 월급처럼 들어오면 훨씬 체감 수익이 크다. 그래서 QQQI 같은 상품이 인기를 끄는 구조다. 자, 이제 중요한 질문을 해보자. QQQI는 과연 누구에게 맞는 ETF일까?
첫 번째, 주가 상승보다 매달 현금 흐름이 더 중요한 사람. 이런 분들은 커버드콜 ETF가 매우 잘 맞는다. 시장이 상승해도 옵션 때문에 일부 상승을 못 먹을 수 있다. 대신 그만큼 안정적이고 꾸준한 분배금을 받는다. 월급처럼 들어오는 ETF를 원하는 투자자라면 QQQI는 관심 가질 만하다. 두 번째, 기술주는 사고 싶지만 변동성이 무서운 사람. 나스닥 투자에 관심은 있지만 하루하루 요동치는 기술주가 부담스럽다면 QQQI처럼 변동성을 완화한 ETF가 좋은 대안이다. 세 번째, 장기 투자 관점에서 코어 ETF 옆에 현금 흐름 ETF를 하나 더 두고 싶은 사람. 예를 들어 QQQ나 S&P 500 ETF와 함께 포트폴리오의 현금 흐름을 만드는 ETF를 추가하고 싶다면 QQQI는 좋은 선택지다. 그렇다면 QQQI의 단점은 뭘까? 가장 중요한 단점은 강한 상승장에서 주가 상승력이 제한된다는 점이다. 커버드콜의 구조 때문이다. 시장이 미친 듯이 폭등하면 커버드콜 ETF는 그 상승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다. 그래서 젊고 성장 위주의 투자자라면 커버드콜 ETF 비중은 너무 높지 않는 게 좋다. 경기가 살아나고 기술주가 강하게 반등하는 시기엔 일반 QQQ, TQQQ 같은 순수 성장 상품이 더 유리하다. 또 하나는 분배금 자체가 안정적이지만 그만큼 기본 자산의 성장성을 약간 희생한다는 점이다. 즉 당장 돈을 벌기 좋은 ETF지 먼 미래의 큰 성장폭을 노리는 ETF는 아니다. 정리하자면 QQQI는 이런 투자자들에게 딱 맞는 ETF다. 기술주 기반 ETF를 원하면서도 월 배당을 받고 싶은 사람, 시장이 횡보해도 견딜 수 있는 사람, 변동성을 줄이고 심리적 안정감을 원하는 사람. 이 ETF는 단순히 고배당을 원하는 사람뿐 아니라 포트폴리오 안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도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QQQI가 요즘 화제가 되는지, 그리고 어떤 투자자가 이 ETF를 매수하면 좋은지 자세하게 살펴봤다. 모든 투자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투자 목적과 스타일에 맞춰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월 분배금의 안정성과 기술주 성장의 조합을 동시에 원한다면 QQQI는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 ETF다.